안녕하십니까? 초등 예비 학부모 교육을 하게 된 실양초등학교 교사 박윤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학 후 학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절차, 예비 소집일, 기본 생활 습관과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아동 명부를 작성하고요. 취약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을 통지합니다.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셔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시고 입학 안내를 받으시고요. 학교별로 지정한 날짜에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겠죠. 예비 소집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별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는 취약 통지서를 지참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부터 정부24 누리집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취약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셔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현행과 같이 인편이나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비 소집일에는 자녀와 함께 해당 학교에 가시면서 등하굣길과 학교 내부 등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유의사항, 입학 안내, 입학 준비물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거나 각종 동의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시간에는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오면 스스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요.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에는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하는데 너무 급하면은 참지 않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학습 자료를 꺼내놓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음식을 받습니다. 받은 음식은 골고루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도록 식생활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남은 음식을 잔반통에 넣고 식판과 수저를 정리하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시간에는 교실에 두고 갈 물건은 사물함에 넣고 바르게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통신문이나 가져갈 물건은 가방에 잘 챙겨놓고 교통안전에 유의하며 집 또는 정해진 장소로 곧장 이동합니다. 등하굣길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자녀가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자녀와 함께 등하굣길을 여러 번 다니면서 조심해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 등교를 하고 출결 처리 관련돼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서 학교를 못 올 경우 질병 결석 처리됩니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인정 결석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출석 정지 또는 태반,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그리고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3일 이상 연속하여 미인정 결석 시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을 하거나 내교를 요청합니다.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는 기타 결석 처리됩니다. 다음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되는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교회 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37일 이내에 학칙이 정한 범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회 체험학습 사요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 4시간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하루 수업이 4시간 이내로 편성된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인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양식은 학교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 인정되는 결석으로는 교환학습이 있습니다. 교환학습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연간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교환학습 신청이 있으면 관련 학교장끼리 상호 협의를 통해서 협의사항을 학부모에 통보하고 교환학습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조사 역시 출석 인정으로 결석 처리가 되는데요. 일수가 다 다르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인 경우는 1일, 학생 본인의 입양 관련해서는 20일, 부모, 조부모, 외부모 관련된 사망은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망은 3일, 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망은 1일로 인정되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체험학습과 경조사 일수에는 재량 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정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지각 처리가 되고요. 하교 시간 전에 하교를 할 경우는 조퇴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결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개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단 한 번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처리를 하고요.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지속해서 운영하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요. 교과 및 특기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됩니다. 방과 후 학교는 만족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설되거나 아니면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학교별 운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이 결정됩니다. 학기 초 안내장이 배부되면 프로그램별 수강료와 운영 시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희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입니다. 대상 학생은 학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학교 여건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에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간식비와 식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이 끝난 후 자녀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이 원칙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안내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초등 돌봄 교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입학 전에 각 학교에서 자세히 안내 드릴 겁니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과 특수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성장 및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육청에 진단과 평가를 의뢰하면 진단과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지원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총회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법적 기구입니다. 예산 결산, 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학교 급식 등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 총회는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 교육 참여 활동으로는 학기 초에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사, 가정에서 지도할 때 주의할 점, 학부모 참여 활동들의 도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사서 도우미, 학부모 동아리, 알뜰 바자회 운영 등의 교육 기부 활동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도 운영되고 있고요.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씩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된 내용에 따라 상담 시간을 신청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사전 연락을 통해 담임 선생님께서도 상담 시간을 준비하실 수 있게 보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요즘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전하고 싶으시면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장 선생님보다는 담임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경우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등하교 시간 외에 출입물을 폐쇄를 하지만 방문증이 발급된 방문객은 교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문증 발급 절차는 행정실 또는 배움터 지킴이 초소 등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셔서 1일 방문증 관리 대장을 작성 후 방문증을 달고 용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교육활동에 참여를 원하시면 학부모 참여 예산제와 충남 교육 모니터단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학부모 참여 예산제는 학부모의 교육재정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고요. 충남 교육 모니터단은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채널입니다. 해당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학교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자녀의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학생 건강, 학생 상담, 학생 교육 및 의사소통의 6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및 종합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학교 승인 과정은 처음 사용 시 1회만 거치고 이후에는 로그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안전공제 제도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이 치료 후 해당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안전공제 심사 후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돼서요. 먼저 등하교를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 주실 내용입니다. 걸어 다닐 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쪽으로 걷기, 길을 걸을 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방어보행 원칙으로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나 책, 게임기 등을 보면서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앞을 잘 볼 수 있는 투명 우산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통학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찻길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대를 매고 차 안에서 장난을 치거나 떠들지 않아야겠죠.
통학 차량에서 내려서 길을 건널 때에는 통학 차량 앞이나 뒤로 건너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좌우를 잘 살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는 행동은 학교 폭력이란 사실을 알려주세요. 학교 생활에 대해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이야기하도록 해주시고 SNS의 위험성, 올바른 사용 예절도 함께 알려주세요.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는 친한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사달라고 하며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고 해요. 가해 학생의 경우는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외출이 잦아지고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돈 씀씀이가 커진다고 하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과 지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주시고요. 둘째, 안정감 주기.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탓하지 않기.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 주시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과 행동에 대한 거절 의사와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이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에서도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한하고요. 손 소독제, 소독 티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교시, 교실 입실 전 발열 검사를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하기 전에도 발열 검사를 하거든요. 하루 2회 이상 발열 검사를 합니다. 학생 수를 고려해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점심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어야겠지요. 책상, 의자 등 자기 물건은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연습 좀 시켜주시고요. 친구와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요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올바른 손 씻기 방법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생활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학 후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보호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